자, 오늘은 329페이지. 이제 보니까 올해 동체 합계할 사람들 딱 다 보이네. 이 동체 합계 하려면 독해야 됩니다. 알았죠? 축하합니다. 자, 오늘 페이지 329. 할인 현금 수지 분수법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하기 앞서서 이 시험 치면 요 문제 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서 봤지만은 그 화표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어요. 뭐요? 화표의 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어요. 요것은 화표 시간 가치 이 자체는 현재 가치와 엮여서 본다 이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금액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이걸요 할인 기법이다 쓰기도 해요. 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써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요 할인은 뭐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임대소득은 미래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걸 현재 가치를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면 이자를 빼는 거죠. 빼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할인 기법하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부터 우리가 이거는 네 가지만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만 있어요. 요 자체가 시험을 치면 오히려 이게 정답으로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잘 있는 뭐요? 순현가법. 이걸 줄여서 그냥 이걸 늘려서 순현재가치법. 여기 쓰는 거죠. 순현재가치. 줄여서 그냥 순현가법 쓰기도 해요. 순현가법.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네 번째가 우리가 앞에 이건 반드시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 회수기간법. 기간법. 이 보는 거죠. 요 네 가지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다. 또는 할인 기법이에요. 이 현가 회수, 요 회수기간법에는요, 반드시 요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요것은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성수법이에요. 성수법인데 요것은 조금 많다고요. 이거는요, 그 불규칙한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건데 일단 봐두신데, 근데 이거는 현가를 바꿔가지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요 네 가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제외한 것은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 할인 기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 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근데 요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우리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수법이다 이렇게 써요. 할인 현금 수지 분수법이다. 할인 현금 수지 분수법이다. 이렇게 써요. 그 사실은 현가 회수기간법 자체는 할인 현금 수지 분수법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것도 뭐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요 네 가지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받으시고. 요런 그런데 지갑 이게 시험에 치시면 보통 단골 손님이에요. 뭐요? 단골 손님이에요. 네 가지를 꼭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할인행금 수요수법에 나오는데요. 이제 볼 건데 요 할인행금 수요수법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댔어요. 세 가지. 이 할인행금 수요수법은요. 할인행금 수요수법은 말 그대로 뭐요? 현재 가치화 시킨 현금 수지가 뭐요? 이게 이익. 요 이익을 뭐 한다고요?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가장 우리가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것은요. 전제는 첫째, 요 할인임금 수분수법은 전체 뭐요? 투자를 전체 예상 기간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되는 뭐요? 전체 투자 기간을 뭐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5년간 사업을 한다 보면 각 해마다 5년간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되나요? 5년간 다 분석하니까 전체 투자 기간을 다 반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요. 어떤 수지예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럼 세후 소득 같은 우리가 사실은 봤지만은 요거는요.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세후 뭐요? 말 그대로 현금 수지 뿐 아니라 나중에 내가 처분할 때 들어올 세후 지분 복귀액도 고려하는 거예요. 뭐요? 세후 지분 복귀액 이것도 다 고려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세후 현금 수지를 위주로 공부했잖아. 그죠? 이건 사실 이것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는요. 전체 예상 기간을 다 고려하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 소득이 뭐예요? 요 세후 소득이죠. 그래서는요. 모든 수입과 모든 뭐요? 지출을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뭐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앞서 봤지만은 요 세후 소득이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녀소득뿐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이나 또는 소득세도 다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면은 제일 큰 게 뭐 있겠어요? 첫째,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정확성은 높을 거예요. 정확성은 높아지지만은 이래서 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뭐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계산 문제 내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즉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해시키기 어렵지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너무 정확히 설명해 주려 하다 보면 항상 뭐요?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요것에 우리가요 항상 전제는 뭐든 과정이 뭔가 하면요. 과정은 제일 먼저 첫째 과정은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요? 장래 요 현금 유입이 뭐요? 투자자 호주에서 들어올 돈 이걸 다 통째로 그냥 이걸 포괄적으로 현금 유입이라는 게 유입. 그러니까 투자자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뭐겠어요? 따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어떤 건요? 수익이나 또는 수입, 소득 이것을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런 것
그 다음 또 두 번째. 투자 후주면 나갈 돈. 나갈 돈이 뭐예요? 요 현금 유출. 유출. 요것도 다 반영하는 거예요. 각 기간마다 다 고려하는 거예요. 유출. 유출이 뭐겠어요? 좀 비용이라든지 또는 지출이라든지 또는 투자액 같은 거 되나요? 투자액 이런 것들. 네. 이래서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때는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이라고 쓰지만은 학자 따라서는요, 이 말 그냥 수익 쓰기도 하고 수입 쓰기도 하고 소쓰기도 하고 또 이 말을 만다고요? 비용, 지출, 투자액으로 바꾸기도 해요. 되나요? 이걸 포괄한 말이 이 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뭐요? 현재 가치, 현가 합계를 구해요. 또 이것도 이것에 뭐요? 현가 합계를 구해요. 합계를 구해요. 여기서 구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서로 뭐요? 이거 두 개를 상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호 비교를 해서 뭔다고요?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투자로 만약에 채택되기 위한 조건을 뭐겠어요? 적어도 뭐요?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이 뭐요? 적어도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둘 때 커야 되겠죠. 이러면 투자로 채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계를 풀었더니 여기 만약에 뭐요? 이게 3억이고 얼마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2억이에요. 풀봤더니 되나요? 풀더니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생각은요. 했다면 제일 먼저 볼 게 보니까 이제 이게 뭐요? 우리가 이게 쭉 보면은 이게 순현가예요. 뭐요? 순현가. 뭐 이게 뭐 이대로 합시다. 전제해갖고 이거는 그냥 이걸 해놔요. 순현가 또는 순현가. 자,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요것은 반드시 뭔다고요? 요는요, 요 현가를 말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거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요것은 그냥 현금 유입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현금 유입은 뭐겠어요? 미래가치잖아요. 1년 뒤 들어올 돈, 2년 뒤 들어올 돈, 3년 뒤 돈, 그죠? 미래가치잖아요. 이거 반드시 뭐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돼요. 그 요만 들어가야 돼요. 항상 반드시 현재 가치로 들어가야 돼요. 되나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또 봐두시고요. 지금 두 개 나왔죠? 화폐 시한체 고려한법에는 네 가지 제가 한번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뭔다고요?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되나요? 그래야 뭐 되겠습니까? 그래야 앞에 할인이 되잖아요. 할인이 바로 뭐예요? 현재 가치니까. 그죠? 주셔야 돼요. 요 순현재 가치는 평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요 3억에서 현금 실현가 요 2억을 차감한 값이에요. 그러면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을 차감하면 얼마요? 1억이죠. 1억. 요게 순현가예요, 그냥. 그럼 결국 순현가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익을 말해요, 이익. 단, 이익은 이익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익을 말해요. 맞나요? 수입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비용도 현재 환산했을 때 그 차익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순현가의 개념은 뭘 의미한다고 이거는요? 바로 이 개념은 바로 이게 초과윤이에요. 초과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초과윤.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 투자에서는 아직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 자산을 증가시킬 세력이 돼서 이걸 그냥 한문으로 뭐요? 부의 정부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순현가의 개념은 무슨 개념? 이거는요. 이거는 소득 기준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이는 소득의 개념이에요. 소득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소득의 개념이에요. 즉 장소득이 뭐예요? 초과이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부르고 보통 경영학에서는 이걸 이윤 또는 소득이라 쓸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면요. 요 수익성 지수는 간단해요. 수익성 지수. 요것은 간단해요. 수익성 지수는 그대로 그냥 이거는요. 지수는 여기 나와 있는 뭐요? 요 현금 유입의 현가 요 뭐요? 3억을 현금 유출의 현가 뭐요? 2억으로 나눈 값이에요. 나눈 값이에요. 나누면 얼마 나와요? 나누면 1.5조. 그죠? 이게 그냥 수익 지수예요. 그래서 일단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만 풀어놓으면 만다고요? 답이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값이라면 뭐요? 차감한 값이라면 수익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의 현가로 뭐요? 나눈 값이에요. 뭐요?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볼 게 하나 있죠. 볼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순행가가 만약에 0이에요. 뭐요? 0. 그죠? 그러면 수익지수는 얼마 되겠어요? 수익지수는 1이 되겠죠. 이때 순행가가 0이란 말은 기억과 니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왜? 순행가는 기억에서 니을 차감한 값이니까.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도 2억이고 현금 유출 현가도 만약에 2억이라면 2억 빼기 2억은 2억 빼기 2억은 0이잖아요. 그럼 2억 나누기 2억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순행가가 0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크면 어차피 뭐요?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이때는 수익지수는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볼 것 없이 1보다 크겠죠. 그죠? 크겠죠. 왜? 뺀값이 나눈 값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순행가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볼 것 없이 수익지수는 1보다 적겠죠. 그럼 이때 요 두 개 코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는 투자로 채될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요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손해보는 거죠. 이때는 투자해서 기각해야 되겠죠. 맞나요? 투자해서 기각해야 돼요. 기각을 해야 돼요. 기각을 해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예로 자, 그냥 간단히 단순하게 뭐요? 투자 기간은 1년이에요. 얼마요? 1년이에요. 1년.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10%예요. 우리 요구 수익률이 뭐였어요? 요구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 투자 볼 때 차입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죠? 차입 이자율. 은행에 돈 빌려 갔더니 은행에서 100원 빌려준 대가로 10원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0.1원 맞나요? 이게 바로 차입 이자율이잖아요. 현재 가치는 미래 들어올 돈에서 이자 포기하고 원금 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뭐요?
현재 가치화 시킨단 말 자체가 우리가 전시회 수업했지만 현재 가치는 뭐요? 어느 등의 예금을 한다면 뭘 의미한다? 원금이고 미래 가치는 원리금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화 시킨단 말은 뭐요? 미래에 들어올 돈에서 이자 포기하고 원금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뭐요? 할인할 때는 요구순위를 이자율로 할인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구순위를 이게 장 할인율이에요. 뭐요? 할인율이에요. 여기 우리가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현재 만약에 투자액이 만약에 뭐요? 10,000원이에요. 얼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기다 그냥 뭡니까? 단위를 10,000원 하면 얼마 되게요? 10,000원 하면은 이는 얼마 되는 거예요? 10,000원 하면은 1억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10,000만이 1억이니까 단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10원 하면은 10억 되는 것이,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후 뭐요? 현금 유입액이 뭐요? 12,100원이에요. 얼마요? 2,1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우리 시험은 내면은 이 할인연금 수분수법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1년밖에 안 줘요. 뭐밖에 안 준다고요? 1년밖에 안 줘요. 밖에 안 줘요. 여기서 본다면은 일단 한번 보면 되겠죠. 이것을 현재 가치 바꿔야 될 거예요. 맞나요? 1년 후니까. 몇 년 후요? 1년 후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개념으로 순회가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계수해서 순회가는 얼마죠? 또 그런다. 이자율이 10%일 때 개수는 얼마? 또 연습 한번 해볼까? 10%는 0.1이니까 앞에 1 더하면 1.1. 5%는 개수는 앞에 1 붙이면 되잖아. 1이 원금. 1은 원금. 그러니까 10%는 1.1. 개수는 1인당 원리금이 개수니까. 원금이 1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0%는 0.1인데 개수는 원리금이 원금 들어가니까 1.1. 5%는 이자만 하면 0.05인데 원금 원리금이니까 들어가면 1.01. 맞나요? 1.05. 그죠? 이되죠?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10%니까 1.1이죠. 여기다 그냥 바로 뭡니까? 그대로 12,100원에서 얼마요? 100원에서 바로 그냥 뭐 한다고요? 나누기 1.1 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왜? 현재 가치는 나누기잖아요. 미래 가치는 곱하기. 1년이니까 한 번 되잖아. 한 번. 2년 같으면 이거는요 2번 해야 되는데 맞나요? 우리 시험 한 번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오늘 나간 돈 바로 그냥 10,000원 빼버려요. 여기 현재 가치니까. 안 그래요? 여기 오늘 나간 돈이 여기 투자액이 바로 지출이잖아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오늘 나간 돈이니까 요거만 현재 바꾸면 좀 되잖아. 1년 후니까. 그거 얼마 되는 거예요? 바로 10,000원 빼버리면 얼마요? 1,000원 나와요? 요게 순회인가요? 그냥 혹자 시험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면은 이게 기본 계세요. 이거 이상 안 나와 우리 시험은. 되나요? 이게 만약에 10%가 아니고 만약에 7%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07 나누고 요거 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답 끝나는 거예요. 참 쉽죠? 여기 응용이에요. 그래서 순회가는 뭐요? 이렇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조건을 보통 심으시면 뭐 준다고요? 1년 주니까. 뭐 주니까요? 1년 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요, 요 상태 같으면은 1년간만 사업한다 가정한다면 뭐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소득은 얼마요? 1,000원 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 수익지수는 얼마일까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일까 이 말이에요.
주수는요. 그대로 똑같이 이거는요. 12,100원에서 뭐요? 1.1 나누어요. 뭐 한다고요? 똑같죠? 나눴죠? 이따 한 번 더 만원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요? 왜? 요 현금유비 현가를 요 나눈 값이라며요. 맞나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눈 값이란 말이에요. 단 요거는 현재 가치로 이거는요 할인한 거잖아요. 뭐요? 1년 후 미래 가치를 이는 현재 가치를 할인한 거잖아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 했지만 이 가장 기본 게임 같지만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뭡니까? 화폐장아찌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 두드리면 얼마요? 1.1이 되죠. 그죠? 이름을 시험 내면 이거는요 20초 게임이에요. 몇 초 게임이요? 2개 내도 20초 게임이에요. 둘 다 물어봐도 안 그래요? 내가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딱 이 프로그램인데 단 여기서 요 숫자만 달라질 뿐이에요. 달라지고 요것만 달라져요. 이해가나요? 8% 같으면 1.08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자꾸 이걸 시험 칠 때 이렇게 놓으면은 뭐야 2분 지나간다 하는 말은요 이게 딱 물어보면 이 프로그램 나와야 되는데 요 읽어보는데 벌써 뭡니까 3초도 걸리고 생각하는데 3초 걸리고 푸는데 1분 걸리니까 2분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딱 저 프로그램은 그래서 아까 내가 공부했다시피요 10% 항상 0.1 뭐요? 근데 이자잖아. 1인당 이자. 그 다음에 5%는 0.05 개수는 1인당 원리금이니까 앞에 1을 붙이면은 10%는 1.1 5%는 1.05 저거 다 정리 다 되잖아요. 그 외에는 지금 낼 게 없거든. 왜? 3% 8% 나갈 거니까 3%면 1.03이지 뭘. 20%는 얼마요? 1.2잖아요.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가 1인당 이자는 0.1 1인당 원리금이 개수니까 원리금 1.1 나오면 된단 말이 되나요? 그건 바로 하면 나머지 어려울 거 없어요. 되나요? 뭐 공식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평소에 좀 뒤에 가면은 나중에 7월달쯤 돼 봐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한 번씩 두드려 봐준 사람은 바로 소리 나가는데 계산이 뚫리지 않은 사람들은 한테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 시간 다 버려버려. 그리고 뭐 자기 혼자서 뭡니까? 아이고 이거는 시간 많이 걸려서 포기한다 하고 노는 거예요. 좀 연습해본 사람들 그때 몇 번 뚫어봐주면 그냥 뭡니까? 그냥 가장 기본인데 그죠? 20초인데. 이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푸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한 5, 6년 가면 실력이 잘 납니다. 이런 걸 좀 연습하는 사람들은요. 20초는 푸는 20초 안 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둔 사람들, 뚫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한참 헤매고 있어요. 그때 계산 뚫어 빠져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일단 휴대폰 쓰란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요즘 가면 갈수록 요즘은요. 자, 계산 문제가 많이 노는 추세예요. 계산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학교 같은 게 자꾸 표준 목차가 나와가지고 범위를 줄여버리니까 시험 어르신 범위를 범위를 올리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연세만을 치면 또 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싫어하는 거 알아요. 출제위원들이. 맞다고요? 아 그거 모르겠냐고. 나이 많은 50 자기도 계산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는 학생들은요. 평소에는 계산 잘 안 갖고 다니니까 내가 휴대폰 갖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아따 같이 뭐 하려니까 더 어려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때 하면 돼요. 뭐 하듯이 그냥 이름 문제 풀어버려요. 아 이리 푼다. 되나요? 이론 시키듯이 풀면 돼요. 참 쉽죠? 10%니까 1.1. 이게 5%였다면 1.05. 그 여기다가 12,100에다가 1.05 나눈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은 순행가. 요거 나눠버리면 순지수. 이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걸 풀어볼 거예요. 뭐요? 내부 승률. 맞나요?
내부 승률. 이 내부 승률 이게 참 가는데 별건 아닌데요. 내부 승률 이게요. 이게 그냥 기대 승률이에요. 뭐요? 우리 앞전에 요구 승률은 외부 승률이고 무슨 승률? 외부 승률.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자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맞나요? 요구 승률이고 그럼 그거는요. 투자 내부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요? 외부 승률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기대 승률은 투자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 내부 승률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이게 기대 승률이에요. 이게 기대 승률이에요. 기대 승률이에요. 한번 봐봐요. 봐봐요. 이게 조금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말을 꼬아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만. 그러니까 사실 순행가하고 순수는 엄청 쉬워요. 그냥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수 현가를 뺀 값이 순행가. 나누면 승지수 쉽잖아요. 이게 조금 말을 좀 이야기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데 말 꼬아놓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 지금 얼마 투자했어요? 어? 10,000원 투자했잖아요. 근데 12,1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내부 기대수는 얼마예요? 벌값이 21%지 뭘. 아니 12,100원에서 벌었으면 10,000원 투자한 돈을 빼야지. 그래 이익이지 안 그래요? 12,100원에서 10,000원 투자한 돈 빼면 그게 이익이지. 기대소득이지. 10,000원. 맨 여기다 이제 뭡니까? 10,000원 나눠야지. 맞나요? 그러면 연간 번 이익이 얼마요? 2,100원이잖아요. 10,000원 투자하고 2,100원 벌었으니까 2,100 나누기 10,000 하면 0.1이지 뭘. 그죠? 그 얼마예요 이거는요? 21%지. 프로테이지는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딱 주면 그냥 암산이 바로 돼버려요. 맞나요? 12,100원인데 뭐야? 10,000원 했으니까 봐봤자 그러면 이익이 2,100원이네. 맞나요? 공제하면 그럼 10,000원 투자했고 2,100원이니까 20%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 뭔다고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22,500원 막 나오고 안 그래요? 얼마 나오고? 22,500원 나오고 이게 또 뭐요? 13,200이 나버리면 좀 머리 아파진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주면은 내부수 기대 풀 것도 없지 안 그래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볼 때요. 이걸 한번 분리시켜 봐요. 참고로 같은 논리예요. 분리시키면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12,100원 을 만 나누고 맞나요? 또 이걸 10,000원을 만 나누고 이럴 수 있어요. 이쪽 나누면 두 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제 좀 자물이 굴리면은 그냥 1%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약분하면 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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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12,100원을 바로 그냥 앞에는 만 나눈 다음에 빼기 1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12,100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12,100 나누기 10,000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빼기를 해버리면 같습니까? 자꾸 공식화 시키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식 외우면 할 거라고 그게 그놈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계산 뚫으면은 이래도 0.1이 안 누를 수가 없지. 맞나요? 한 해봐요. 너는 안 노는가. 자 이제
계산서 끝냅니다. 끝냅니다. 우리 시험을 치면 요 세 가지를 함께 안 물어봅니다. 넣으면 반드시 수능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요 두 개는 둘 중 한 개를 골라서 물어봅니다. 수냉가와 수익지수를 구하시오. 수냉가와 내부수를 구했시오. 이 두 개를 물어봅니다. 어차피 두 개 푸는 데는 3초가 안 걸립니다. 화이팅! 근데 포함세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단 숫자만 달라집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수냉가를 풀세요 딱 좋다면은 이 숫자를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계산기를 꺼낸 다음 이게 만약에 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알죠? 8%면 1.08이잖아요. 왜 1만 물을 거니까 1밖에 안 묻습니다. 놓으면은 바로 그냥 12,100일에다가 바로 이 개수를 한번 나눕니다. 맞나요? 나눈 다음에 이걸 빼면 수냉가. 개수 나누면 이게 수냉가가 되니까. 맞나요? 현재 되니까. 요 개수, 여기에다가 요 개수 나눈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나눠버리면 수익성지수. 맞나요? 그런데 내부승률은 개수를 영치 않습니다. 뭔다고요? 내부승률은 1.1 안 나눕니다. 개수를 영치 않습니다. 왜? 내부승률은 일단 현재 가치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나요? 바로 승률 자체를 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 투자해가지고 12,100원 벌었다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요구수가 관계없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1 개수 안 씁니다. 안 쓰고 바로 그냥 12,100원 나누기 바로 만을 해버립니다. 맞나요? 중가에다 그냥 간단하게 빼기 1 는 하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기에 뭡니까? 사이에서 는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제일 끝만 넣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누기일 때도 는 할 필요가 없고 나누기나 곱하기 앞에 있을 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나요? 콜. 그러면 시험 칠 때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묻는다면 셋 중에 두 개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놓고 요리 묻든지 요리 묻는다는 거 두 개 묻으면 되나요? 알겠죠? 그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개수만 쓰면 두 개는 간단한 거고. 맞나요? 요거는 더 간단하죠? 이 말입니다. 근데 요 내부승률 그래서 요 두 개를 구할 때는요. 두 개 구할 때는 요 할인율이 요구승률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요구승률 이자율을 썼잖아요. 1.1 나눴잖아요. 요 두 개는 할인율이 요구승률을 하려는 거래요. 근데 요거는요,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요 자체를 구한 거예요, 지금. 21%를. 요거는 10% 영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요 방법은요, 요 내부승률이 일단 먼저 구해지면 얼마 나왔습니까? 21%죠? 그게 내부수를 구한 거예요, 지금. 기대수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하고, 다시 이제 요구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냉가나 수익지수는요, 바로 수냉가와 수익지수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요거는 기대수를 먼저 구한 거예요. 기대수율이 21%라는 거예요. 차후에, 만다고요? 요 내부수율과 요 요구수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기대수율이, 만다고요? 요 내부수율이 요구수율보다 저 요구수율 얼마요? 수익률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로 채택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똑같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했습니까? 적어도 기대수율이 요구수율 이상 되어 투자한다. 맞나요? 이거예요. 근데 요 요구수율의 개념이 참 간사해요. 맞다고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의미가 참 간사스럽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머리를 쫙 굴려보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 얼마예요? 21%죠. 그럼 적어도 같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요새 같다면 요구수익률이 같다면 그럼 만약에 요구수익률이 21%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구수익률이 만약에 21% 이상이 되면 투자해서 기억해야 되죠. 그럼 이때 요 21% 뭔가 하면요. 요구수익률로서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뭐요? 저 21% 의미가 뭐다? 은행에 이자율로 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21%보다 요구수익이 높으면은 투자 안 해야지. 맞나요? 만약 거꾸로 요게 요리 된다면 투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21%인데 은행에서 21%까지 달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지만 21%더 달라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투자로 채택할 수 있는 최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다면 어떻게 됐어요?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다면은 결국 수내가는 0이 돼버리는 거죠. 내부 기대 수익률과 이렇게 같다면은 중립적 기대되잖아요. 중립적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수내가 0이 돼버리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열려봐요. 만약에 열려보자고요. 한번 요 21%를 만약에 1%를 만약에 요구수율처럼 만약에 할인율을 적용 한번 해봐요. 뭔다고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21%를 한번 아마 요구수율처럼 할인율로 한번 적용을 해봐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은행에 21% 준다면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이자율로. 볼거 수익률이 0이 돼버리지 안 그래요? 내가 기대 수익률 21% 벌어가지고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또 잔머리 굴린다. 내가 만약에 기대 수익률 20% 벌어가지고 은행에 이자율로 21% 줘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수익률가 0이겠지. 맞나요? 그 말이지. 그럼 결국 저 내부 수익률요. 할인 적용하면 결국 수익률가 0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뭐 된다고요? 그럼 저게 결국 뭔가 하면요. 내부 수익 의미는요. 요구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최대 세를 구한 거예요. 뭐요? 손해보면서 은행 이자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풀었던 저 내부 수익률이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저보다 작다면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만 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수익을 풀면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요거처럼 풀면 12,100원 맞나요? 나누기 21% 얼마의 개수가? 21% 같으면 이자율이 개수는 1.1이죠.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투자금도 많이 빼보세요. 맞나요? 그럼 결국 여기 얼마 되는 거예요? 12,100 나누기 많으면 많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억이고 이게 니은 같으면은 그럼 결국 요 내부수는 뭘까 이 말이에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돼버린 거예요. 맞나요? 요때 같아버리면은 순회가 0이 돼버리잖아요. 12,100원 나누기 1.1은 만원이잖아요. 만원과 만원 같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의미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같아버리면은 만 빼기 만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럼 순환가는 0이 돼버리고 만 나누기 만은 1이잖아요. 그럼 수인수 1이 돼버리지. 맞나요? 그래서 요 내부수익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결국 은행에서 돈을 차입한다면 이자율로 줄 수 있는 최고 수익이 되는 겁니다. 최고가 뭐다고요? 같아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결국 이놈 같아지는 거니까 순행가는 0이 돼버리고 수익지수는 1이 되고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시행가가 같게 되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이걸 구한다. 이게 요구수보다 이거보다 요구수가 작으면 돈 필요 온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일단 프린터 7번 화폐의 시가가치 고려하는 방법에 뭐가 있다? 다 좋았는데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지수법 다 좋은데 회수기한법은 아니죠. 요거 반드시 뭐 한다고요? 현가 회수기한법 맞나요? 반드시 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가 회수기한법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회수기한법 앞에는 반드시 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가 회수기한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그 볼펜 손 대지 말고 또 볼펜 들고 흔든다. 현금 유입과 현금치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만 말한다. 맞나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현재자 빠졌잖아. 현재가치 이게 빠졌잖아. 지금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냥 현금 유입은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현금 유입을 또 미래에 나갈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걸 비교해야 돼요. 뭐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단 말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요. 장래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가치를 수입이 현금 유입, 비용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눈하면은 수익지수, 차감만 하면 순행가, 같게 하는 할인율은 내부수익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똔똔, 요 두 개를 뭐요? 요 두 개를 같게 한단 말이에요. 같게. 요 두 개 같아져 버리면 당연하게 순행가는 0이 되고 수익수 1이 되겠지. 맞나요? 같아지면 맞나요? 그죠? 그래서 차감만 하면 순행가, 나눈하면 수익지수, 같게 하는 할인율 하면 내부수익률 또는 기대수익률. 되나요? 같은 말이에요. 내부수익률, 기대수익률. 아시겠죠? 다음. 이 개념만 잡아요. 개념만.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시행가를 같게 만들어버리는 할인율이니까 여기 바로 뭐요? 순행가는 0이 되게 하고 수익지수는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란 말입니다. 맞나요? 즉 순행가 0이 되버리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구해진 요 순행가보다 내부수익보다 요구수익이 작으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각각 작으면 투자합니다. 다음. 단일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 순현재가 자치가 0이면 수익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내부수익률과 요구수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래 해도 근데 순행가가 0이 돼버리면 당연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실이 같아지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내부수익이 결국 뭐다? 요구수익률로서 가장 많이 주는 선이라니까. 최대선. 그럼 내부수익보다 요구수익 작으면 투자한단 말이 맞나요? 같아지겠지. 자, 참고로요. 요 두 개는 사실 요거는요. 보세요. 요 개념은요. 요 순행가는 사실 이거는 이익의 개념이에요. 소득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근데 요 수익지수와 내부수 이거는 사실 이거는 율의 개념이에요. 율. 뭐요? 율의 개념이에요. 율. 율의 개념이에요. 항상 율은 항상 모순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투자 금액이 작아져 버리면은 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생 수가 1000명일 때 몇 명요? 1000명일 때 200명이 합격해봤자 합격률은 20%야. 몇 명 합격률 얼마요? 맞나요? 1000명 중에 200명 합격하면 20% 아닙니까? 합격률은? 그런데요. 학생 수가 10명이야. 몇 명? 10명인데요. 6명만 합격해도 합격률은 60%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유리학생 모습이 따라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은 거라도 뭡니까? 유리 높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율 올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야. 돈이 바로 뭡니까? 순행가라고. 번 돈. 그럼 저는 수입 비용 뺀값이니까 안 그래요? 비용 제한값이잖아 무조건. 그러면요. 학생 수가 1000명인 학원을 인수해야 돼? 학생 수가 10명인들 인수해야 돼? 1000명 인수해야지. 맞나요? 그래서 항상 요 소득 개념이 율보다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선택할 때는요. 투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에서는요. 항상 순회가법이 가장 우수해요. 뭐요? 가장 뭐요? 우수하고 합리적이고 선호되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순회가법이에요. 뭐요? 알겠죠? 좋은 건 다 뭐다? 전부 다 순회가법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파악할 때는요. 순회가보다 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요. A 투자원과 B 투자원 두 개를 함께 투자를 해요. 뭐요? 그러면 A 투자에서 순회가를 1000원 벌고 B 투자에서 순회가를 뭐요? 3000원 벌어요. 그럼 A에서 번 소득이 1000원이고 B에서 번 소득이 3000원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요? 4000원이잖아요. 이게 뭐요? 가치 합산, 가치 가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요? 좀 합치는 거. 여기에 적용돼요. 이게 이익이니까.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A 투자에서 수익률을 21% 벌고 B 투자에서 만약에 수익률을 29% 본다면 두 개 합치면 수익률이 50%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건 항상 가중평균 해야 돼요. 뭐요? 맞나요? 그래서 요 순회가 법은요. 가치 가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요? 가치 가산, 가치 합산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런데 수익지수법이나 내부순위법이 이게 적용 안 돼요. 왜? 유리 개념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얕은 가장 뭡니까? 좋다! 하는 말이나 적용이 들어가면 이는요, 순회가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만? 이해가나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순회가도 0 이상인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순회가가 만약에 뭐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뭐요? 동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조지표로 수익지수나 내부수익 큰 거 고르면 돼요. 뭐요? 이때는 이제 뭐 이때 보조지표로 쓴단 말이에요. 뭘 쓴다고요? 보조적으로 쓸 때 뭡니까? 말도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지수가 뭐요? 더 큰 거 고르란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예를 들어서 A 사업과 B 사업이 똑같이 순회가가 5억씩이에요. 둘 다. 되나요? 둘 다 5억씩이에요. 그때는 그 둘 중에서 뭡니까? 수익지수나
내부 수익이 큰 고르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예를 들어서 두 학원의 학생 수가 똑같다면 그때는요 합격이 높은 고르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요 말이에요, 말. 요것도 한번 봐두셔야 돼요. 그럼 사실은 우리 시험 치면요 그 정답이 되는 것들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네 마리 있나요? 주로 요거예요, 요거. 되나요? 저는 그냥 개념을 내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놓으면 이제 계산 문제고. 뭐요? 계산, 요거 요즘 또 계산 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 되나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 좋으면 보통 시험이 두 개로 오기 때문에 몇 개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좀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우리 요거는 계산 놓으면 더 고마워요. 그래서 제일 밑에 뭐 써놨습니까? 12번에. 있나요? 찌란 숫자는 내용보다 사실 보기에 7번과 12번이네요. 맞나요? 12번 뭐 써놨어요? 배타적 투자에서 두 개 이상을 고르는 거 되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거 우선순위 정할 때 투자에 따른 부는 바로 뭐다? 소득이니까 순행가가 부예요. 되기 위해서는 뭘 따르죠? 가장 우수하다? 순행가법.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그 위에 329페이지 뭐 써놨어요? 할인연금 수입분수법 한번 읽어볼 때 할인연금 수입분수법이란 329페이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놓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현재 가치로 할인만 줄 거 놓고 요거 되나요? 할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현재 가치로 할인 들어가야 돼요. 줄 거 없고 내려가서 뭐요? 좀 이따 여러 해의 소득을 함으로써 소득이득과 자본도 모두 기여한다. 결국 이 말 뭡니까?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복 계획을 다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뭐요? 세후 현금 흐름과 요거 세후 지분복 계획을 다 고려한단 말입니다. 이게 소득이득, 자본이득 맞나요? 뭘 기준으로? 세후 한다. 여기는 뭐가 있다? 선행가법, 내부순위법, 순지수법이 있다. 맞나요? 요 세 개. 요 말이죠? 자, 다음 넘어가면 쭉 넘기고요. 그 다음에 순행가법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 박스만 봐보세요. 뭘 써놨어요? 그 두째 줄에 순현재 가치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해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한 값 맞나요? 그러면 결국 순행가는 뭐다?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 맞나요? 무슨 값? 뺀 값, 차감한 값. 됐나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 된다. 왜? 이게 나와야 개수가 나오니까. 할인율이 요구수익률. 나와야 1점을 나눌 거 아닙니까? 5%면 1.05 맞나요? 이거는 수익지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내부 수익률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부 수익률 그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순행가법과 순지수법은 둘 다 1.1을 구해야 1점 나눌 거니까 개수. 그처럼 먼저 요구수익률이 결정돼야 돼요. 그 말이에요. 다음 되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3항이 뭐 써놨습니까? 순행가 그 자체가 번소득이니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뭐요?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다? 순행가법이다. 맞나요? 그리고 밑에 4항에 보니까 뭐 써놨습니까? 요 기준. 적어도 순행가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투자로 채택될 수 있다. 맞나요? 그 반대이면 투자에서 기각된다. 이거 쓰는 거죠. 연평균 순행가는 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내부 순율인데 이게 좀 발이 그렇단 말입니다.
뭐라 써놨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맞나요? 요구수처럼 은행의 차익 이자율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 써놨습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 현가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바로 수령 여기로 만드는 할인율 그 자체를 구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바로 요걸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구 수익률로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수익률을 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내부수익 그 자체를 구했잖아요. 앞에 21%. 요 21%가 바로 뭐다?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실현가를 같게 만든 할인율이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 묶어놓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실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 자체가 바로 내부수익률이에요. 맞나요? 이걸 이어보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1.21을 여니까. 그럼 결국 수내가는 0이 되게 하고 수익지수는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기도 하다. 맞나요? 이게 구해지면 이거 다시 이제 뭡니까? 요구수율과 비교를 해서 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율보다 같거나 크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수익, 이 내부수익 이 용어 자체가 좀 뭡니까? 좀 말이 좀 헷갈려 만드는 거지. 별 의미는 없어요. 되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대수율보다 요구수율을 더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기대수율, 구한 기대수율보다 요새 작으면 투자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갑니까? 이제 구해놓고. 다 이걸 쓰는 거고. 이제 뜻 아시겠죠? 넘어가서 쭉 떼고요. 필요 없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333 제일 위에 넘어가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내부순위를 일단 뭐요? 요구수율 이상 되면 투자 채택하고 그 반대가 되면 기가. 어차피 내부순위이 기대순위이니까. 뭐니까? 내부순위이 기대순위이니까. 자, 수익지수 있습니까? 그냥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입 현가를 나누니까. 맞나요? 그 공식 보면 되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수익지수는 뭐요? 수익지수가 뭐가 되면 1 이상이 되면 투자하고 일부 작으면 기각하고. 그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수내가와 내부 수익률의 비교가 있을 거예요. 읽어봤자 뭐요? 가장 우수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나다 하면 다 뭐다? 그냥 수내가법. 그 다음에 또 그 이항은 뭘 써놨습니까? 뭐 가치 가산 정도 뭐다? 수내가. 맞나요? 이항에 그건 보면 돼요. 넘어가고 필요 없고요. 쭉 넘겨버리고. 그 참고로 그 337페이지 있습니까? 337페이지 있습니까? 여기에 예전에 한번 놓은 건데 그 만약에 그 제일 밑에 회수기간 계산 있습니까? 요거 있나요? 요거 그냥 회수기간 이거 불규칙한 거예요. 퍼즐 맞추기. 옆에다가 그 회수기간 계산에 뭐요? 투자 금액이 1억이다. 얼마요? 투자 금액이 1억이다. 제일 밑에 회수기간 계산에 투자 금액이 1억이다.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하면 그 1기 얼마 들어와요? 돈이 3천만 원. 2기 얼마 들어? 2천만 원, 5천만 원이죠. 3기 얼마 들어와요? 2천만 원 얼마예요? 예? 7천이에요?
이제 3초만 더 들어오면 되죠. 근데 4기가 6이니까 4기 반이면 되겠네. 그죠? 그럼 도저히 기간은 3년 6개월이네, 뭘. 퍼즐 맞추기 이거지. 예전에 이게 한번 놓은 문제인데, 장이 한번 나왔다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순 해수기한법이에요. 투자한 돈이 1억이라 볼 때, 1기 말에 3천만 들어오고, 2기 말에 2천 들어오고, 3기에 2천이 들어오고, 4기에 6천, 5기에 뭐요? 1천만 들어온다면은 1억 해소하는데 몇 년 걸리냐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3기까지 다 하면 7천만이니까 4기 때 뭡니까? 6천만 원만 했으면 되잖아. 3천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걸리는 거지. 맞나요? 그 말이에요. 넘어갔어. 338페이지. 문제 한번 봐봐요. 27, 28 나란히 놓은 문제네. 그죠? 27, 28 맞나요? 1. 투자 타자성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행가를 0보다 작게입니까? 순행가를 0으로 입니까? 0으로. 순행가는 0이 되게 하고 수익지수는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죠. 맞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그냥 보지 말고요. 이게 나오면 이게 1위 문제 나왔다면 내가 맞출 수 있는가 못 맞추는가 평가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뭘 한다고요? 아직까지는 견적 잡는 거야. 맞다고요? 그럼 요 정도로 봐야 되겠는가 그건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견적 잡는 거예요.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순행금 투자지출의 합계를 사업기간의 현금 수입 합계로 나눈 값이다. 맞나요? 맞겠죠? 보세요. 지금 수익지수가 2억을 3억 나눈 거예요. 3억을 2억 나눈 거예요. 기억 나누기 니은이잖아요. 수익지수는 얼마요? 수입의 현가를 비용에가 나눈 거지 안 그래요? 바뀌었네요. 맞나요? 항상 앞에 게 앞에 분자예요.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이 앞에 가야 된다니까. 뭐가요? 비용이 앞인 것 같으면 1이 되면 안 되지. 0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현금 유입의 현가, 수입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 나눈 값이지. 맞나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요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 준단 말이에요. 이 줄 수 있단 말이 안 그래요? 다음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맞나요? 사망. 너무 정확하잖아요. 답 3번이네 뭘. 순현재 가치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값이다. 맞잖아요. 자그만 값. 다 엄청 쉽구만 뭘. 4번에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 걸린 기간. 근데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지. 이게 성수인데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이걸 회수기한법이라 보고요. 일본 사람들이 성수법이라 한 거야. 같은 거야. 되나요? 경영학에서는 회수기간법. 일본 사람들은 부사학에 가올 때 번역할 때 성수법이라 쓸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되나요? 다음 순행가법과 내부순위법에서 투자 판단을 위한 할인율은 순행가법은 요구순율이지만 내부순율은 내부순율 그 자체가 할인율이지.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내부순율 그 자체를 구한 거예요. 1.1을 나누어서 할인을 쓰는 그거는요 순행가법이나 수익지수법이에요. 되나요? 답은 3번 너무 쉽죠? 답이 좀 명확한 걸로.
2번 틀린 것은 27회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니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에 따라서 순행가는 달라진다. 순행가가 이익 아닙니까? 순행가가 이익 아닙니까? 요구수익률이 지급 이자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요구수익이 클수록 이익은 작아지겠지. 볼 거 뭐 있다고. 맞나요? 이자 10% 주는 게 이익이 클까요? 이자 50%가 이익이 클까요? 이자가 50% 주는 게 이익이 더 크다고? 사치 한번 써봐? 망하려고. 이자 많이 주는 게 이익이 작지. 요구수익률은 지급 이자 유리하니까. 그럼 요구수익이 클수록 이익은 작아지겠지, 당연하게. 안 그래요? 상식 갖고 물고 사. 그래서 항상 요구수익률은 차입이자로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투자 입장에서는. 맞나요? 인당 이자. 다음,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어선이 달라질 수 있다. 맞나요? 앞에 했잖아요. 율과 이익의 개념. 합격률을 보자면 10명당 6명이 좋은데 이익을 본다면 뭐요? 1000명당 200명이 좋죠. 안 그래요?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순회가법은 가치 뭐요?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률 적용 안 된다. 왜? 유리 개념이니까. 맞나요? 이건 수익지수도 안 된다. 재투자의 과정에 있어서 순회가법보다 내부 수익법이 더 합리적이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문제 순회가법이야. 뭔다고요? 순회가법이 합리적이고 우수하고 다 순회가법이라니까. 다음 몇 번?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 이유는 고를 필요가 없지. 앞에 3년 6개월면 끝난 거지. 안 그래요? 3년 6개월 뒤에 1위 정도는 안 따진단 말이에요. 투자 금액을 해서는 몇 년간이 그만 따지기 때문에. 맞나요? 그 말이고요. 그 답이 되는 것들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나중에 알려줄 건데 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답은 그래 수행가법밖에 거의 안 그래요. 저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건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보죠.